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친구,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나누고 싶은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고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지만 나이가 40대, 50대를 지나 60대, 70대에 접어들어도 여전히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주는 대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말을 잘하는 사람, 청산유수처럼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부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우리 삶의 주름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대화라는 것은 결코 단순히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주고받음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내면 깊은 곳과 조심스럽게 접속하는 행위이자 인간관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평생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대화를 할 때 화려한 말의 기술보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심리학자들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든 늘 마음속에 품고 실천한다는 인간의 마음을 존중하는 4가지 대화의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가만히 들으시면서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 그들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말했는가 하는 겉으로 드러난 내용보다 그 말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가를 먼저 살핀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언어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위에 드러난 표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진심, 진짜 맥락은 그 말의 밑바닥에 도도하게 흐르는 감정이라는 이름의 강물에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볼까요? 때로는 자식들이 걱정되어 하는 말인데도 입에서는 모진 잔소리로 나갈 때가 있고 배우자에게 서운하고 외로운 마음이 퉁명스러운 짜증으로 둔갑하여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서툴러집니다. 나 오늘 참 외로워. 나 당신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맨날 왜 그래? 집구석이 왜 이리 정신이 없어라며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시돋친 말을 할 때 그 가시에 찔려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참 많이 고단하구나. 무언가 서운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뾰족한 말을 하는구나 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이나 피곤함, 슬픔을 먼저 알아차려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 힘들었나 보네. 무슨 속상한 일 있었어?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감정을 읽어주는 것, 그것은 대화의 반 이상을 이미 성공으로 이끄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원칙, 자신의 말을 절대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숱한 눈물도 흘려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경험이 정답인 것 같고
내 방식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젊은 후배들 혹은 친구들에게 조언한답시고 내 생각을 강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며 내 의견을 기어코 관철시키려 하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대화 중에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것을 결코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화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말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나누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아주 진실하고 차분하게 전하되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무게로 얹혀질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배려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억지로 먹이려 하면 체하는 법입니다.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정답을 상대의 삶에 강제로 쑤셔넣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너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길도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네라며 넌지시 마음의 여백을 남겨둘 뿐입니다. 세 번째 원칙, 침묵을 결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말이 끊기고 정막이 흐를 때 어떤 기분을 느끼시나요?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이런 침묵의 순간을 매우 어색해하고 어떻게든 그 빈 공간을 아무 말이나 꺼내어 채우려고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성격이 급한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은 침묵을 참지 못하고 오지랖 넓은 질문을 던지거나 쓸데없는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무마하려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전문가들은 이 침묵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침묵을 대화가 끊어진 단절의 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쉼없이 쏟아지는 말의 폭포수 속에서는 결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과 말 사이 그 고요하고 빈틈 있는 공간에서 비로소 상대의 진짜 마음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100마디의 화려한 조언보다 그저 옆에 가만히 앉아 따뜻한 눈빛으로 함께 침묵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말을 채워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말 없는 그 고요한 시간 사이에 피어나는 공기와 분위기,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보여주는 깊은 배려의 태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 정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은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주려 애를 씁니다. 내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은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상대의 숨통을 조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대화할 때 늘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이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주기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느꼈나요? 라며 상대의 내면을 향해 다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해답을 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 이미 품고 있습니다. 단지 마음이 어지러워 잠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맬 뿐입니다. 밖에서 억지로 쥐어주는 정답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정답을 직접 떠먹여주는 것보다 스스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드러운 질문으로 길을 안내하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깁니다. 누군가를 진짜로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따뜻한 질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좋은 대화란 유창한 말솜씨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대화에서 조심하는 것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여린 마음을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며 고요한 침묵을 함께 견뎌주고 정답 대신 따뜻한 질문을 건네는 이 네 가지 원칙. 이것은 비단 심리학자들만의 비법이 아니라 남은 생을 더욱 아름답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 모두가 평생을 두고 배워야 할 인간관계에 깊이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말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투박하고 진실한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줄 압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입술의 말이 아닌 마음의 귀를 열어주는 그런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구, 편안한 쉼터가 되고 싶은 삶의 지혜였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